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시골 출신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아주 먼 지방이에요. 거기다 교통편도 정말 열악한데, 심지어 하루에 버스가 5대밖에 다니지 않는 완전 깡시골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 집안이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두 분 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결혼까지 하신 경우고요. 아무래도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사시다 보니 평균 연령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데, 시골에서 옛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자라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늘상 핀잔 아닌 핀잔을 듣고는 하셨죠. 그건 바로 외동딸인 제 교육 문제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라는 게 짧으신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들이세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하고 싶은 공부는 어떻게든 시켜주려 최선을 다하셨죠. 제가 공부 하나만큼은 잘하기도 했고 또 욕심도 많아서 차 타고 30분을 넘게 나가야 다닐 수 있는 입시학원에 매일같이 아빠가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며 지원해 주셨죠. 그런 아빠에게 동네 어르신들은 딸을 뭐 한다고 그렇게 공부시키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딸은 대충 키워서 시집 보내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죽어라 키워봐야 나중에 남 주면 끝인데 뭐하러 헛고생을 하냐고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다 무시하시고 든든하게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죠. 그 결과 저는 성적도 꽤 잘 나왔고 거기다 농어촌 전형까지 이용해서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학할 때 장학금까지 받는 바람에 부모님께서는 며칠 동안 마을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어두실 만큼 기뻐하셨어요. 그제서야 동네 분들도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기 전 마지막으로 동네 분들과 다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20살에 첫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인터넷이나 사전에 정보를 많이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체험하는 서울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제가 서울로 이사를 하기 몇 해 전에 막내 이모가 먼저 서울로 취직을 하셔서 제가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되어줬고요. 늘 저의 롤모델이었던 막내 이모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자취나 하숙할 필요 없이 함께 지내며 서로 의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말로만 듣던 캠퍼스 생활도 만끽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은 군대 갔다 막 복학한 선배였는데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같은 동아리였던 남편은 유난히 저를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그게 전부 복학생들 수법인 걸 그때는 몰랐고, 그저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그렇게까지 제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순진하게도 그냥 홀랑 넘어갔네요. 나중에 찾아올 불행도 모르고 저희는 캠퍼스 커플로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만났는지 진짜 후회만급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절 보러 서울로 올라오신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막내 이모 역시 장사하느라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제게 남편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난생 처음 가보는 패밀리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때론 자기 부모님 차 훔쳐와서 드라이브도 시켜주며 저에게 도시 생활의 화려한 경험을 시켜주던 남편에게 저는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 24살 되던 해에 나름 미래가 확실한 전망 좋은 회사 몇 군데의 최종 면접만 남겨놓고 어디를 갈지 고르고 있던 차에 전 임신을 하게 됩니다. 늘상 조심한다고 했는데 남편과 한 번 실수를 한 게 덜컥 임신이 되어버린 거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웬만하면 지우자는 쪽으로 말을 했고 저 역시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낙태에 관한 수업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라고는 하나 엄연히 생명인데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업을 자격이 있을까?
생기자마자 엄마라는 인간이 자기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생각부터 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끔찍할까 라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전 결국 낳기로 결정했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라도 나을 거라고 했더니 결국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자기도 책임을 지겠다며 결혼하자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남편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 상태였지만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 역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거 제외하면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며 그래도 배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의견을 맞춰서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결혼한다는 사실에 싱글벙글이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꽤나 달갑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 좋게 좋게 진행하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선택권을 다 드렸어요. 따로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며 최대한 맞춰보겠다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사투리 억양이 좀 센 편이거든요. 물론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서울 사람 만난다고 어색하고 이상한 서울말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가족이라 생각하셔서 편하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주 촌스럽고 천박하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물론 대놓고 표시는 안 냈지만 아무래도 제 쪽에서 고집을 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다 보니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최대한 책 잡히지 말라고 웬만한 건 접고 들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에 보는 제가 다 속상했어요. 대충 다른 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드디어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최대한 보태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남편도 돈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보태줄 마음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가서 살면 전부 돈 들어가릴 투성인데 괜히 여건도 안 되는 애들 내보내봐야 자기 아들만 고생할 거 아니냐. 그러니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칠 거 가르치고 내보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한테는 시골 출신인 거 자랑할 일 있냐고 당장 사투리부터 고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태면 어디 가서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도 못하겠다는 막말까지도 하셨었죠. 그렇게 저에게 시집살이라는 지옥문이 열렸고 내가 며느리인지 이 집 노비인지 알 수 없는 생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라는 존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항상 말로 티를 내셨어요.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심지어 숨만 쉬어도 티가 났지만서도요. 항상 말끝마다 촌티난다 시골 냄새 좀 빼라 등등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일색이었어요. 한 번은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잔뜩 취해서 오셔가지고서는 돈도 없는 게 들어와서 자기 아들 발목 잡냐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조졌다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저만 보면 이뻐 죽겠다고 시어머니로부터 많이 막아줬네요. 이제 며느리니까 좀 이뻐해 주라면서 제 변호를 해주던 남편은 제가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시어머니와의 일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점점 대놓고 귀찮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곧 아이가 나올 때라 꾹 참고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죠. 그렇게 출산 직전까지 제가 깨달은 건 이 집구석은 절대로 아이 키울 곳이 못 된다는 것이었어요. 출산하고 나서 친정에서 조리원 끊어주셔서 2주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가출산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몸은 괜찮냐 애는 어떠냐 같은 말은 안 하시고 돈도 없는 게 겉멋 말들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든다라며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거기다 하필 아이의 성별마저 기다리던 아들이 아닌 딸이라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래도 손녀가 태어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부질없어진 거죠. 여러 가지 구박 중에 가장 서럽고 화가 났던 건 바로 저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망했다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록 학교는 같다고 하나 졸업 성적이나 전공을 고려하면 남편은 저한테 비빌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어떤 면에서는 망했어도 제 인생이 더 망했고 피해도 제가 더 많이 본 건데 그 집안에서 가해자는 늘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고 친 것도 저고 거기다 제가 똥고집을 부려서 한 결혼이니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바쁘신 부모님이라도 멀리 서울까지 시집 보낸 딸이 왜 안 궁금하겠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 태어나고 얼굴 보러 오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은근히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부모님은 그날 예정보다 일찍 내려가시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조금이라도 못난 딸 구박 덜 받으라고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바리바리 보내주세요. 막상 먹을 때는 잘만 처먹으면서 가끔씩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면 왜 자기는 친정복이 이렇게 없냐고 뭐 하나 혜택 본 게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버는 족족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줬고 저희는 거기서 생활비와 용돈을 받아 쓰고 있던 터라 남편이 정확하게 얼마나 버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툭하면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 아껴 써야 한다 하시길래 어느 정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혼할 때 확인해 보니 정말 최저임금 수준이더군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살면서 한 번, 두 번,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불만이 쌓여왔거든요. 사실 우리 애만 없었다면 진즉에 이혼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나마 아이가 너무 어려서 참고 살았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수십 년을 농사지어온 보잘것없던 부모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근처개발지역 선정할 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부모님 땅이 같이 묶였다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해줬는데 3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 집 구석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애가 아무리 어려도 돈만 있으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는 겁니다. 제 눈치라고는 전혀 안 보던 두 인간들이 저희 부모님 돈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보고 먹으라고 깨우시는데 너무 놀란 가슴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심지어 독이라도 들어있을 것 같은 공포까지 느꼈다니까요. 거기다 남편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사오고 생전 안 하던 집안 살림도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진짜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곧 본색을 드러냈죠. 여기 우리가 들어올 때 꼭 돈 벌어서 독립하자고 한 거 기억나냐며.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속이 메스꺼워지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의 꼼수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자산관리사가 있다며 돈은 돈이 벌게 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부모님 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정말이지 기도 안 찼네요.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나서 무시하고 이혼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놈의 자산관리 운운하면서 저한테 온갖 아양을 떠는 남편을 보면서 확실하게 결심이 서더라고요. 돈 때문에 설설기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전 같았으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저를 몰아붙일 상황에서도 그저 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전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자산관리 문제로 부모님께 돈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냐 하길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건지 저보고 푹 쉬다 오라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지금까지의 일들을 상세하게 일러드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폭풍 같은 오열을 하시며 지금까지 왜 말을 하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힘들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당장 이혼부터 하라고 성하셨고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가장 실력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준비했습니다. 정말이지 다행인 게 제 핸드폰에 자동 녹음된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중에 시가족 귀책 사유를 증명할 만한 다수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아이 친권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혼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또 그놈의 자산관리 타령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가 지금 열심히 집도 알아보고 있다고. 이제 고생길은 끝났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송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제쯤 돌아올 거냐는 남편의 말에 그 집안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대답하며 곧 이혼 소송이 진행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사태를 파악하고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해댔고 저는 다 받았어요. 고맙게도 어찌나 막말을 쏟아내던지 안 그래도 충분한 증거 자료가 늘어날 뿐이었죠. 돈 생기더니 정신이 나갔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면 모두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는 협박성 멘트부터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다는 사과성 멘트까지 아주 난리부르스도 그런 난리부르스가 없었네요. 예상대로 재판의 결과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권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던 남편은 법원에서 제게 눈물까지 흘리며 자기가 다 잘못했다 빌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이미 저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영영 남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런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아이를 볼 때마다 앞으로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다야 백배 천배 낫다는 생각을 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네요.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마침 돈도 충분히 생긴 터라 농사일은 접으시고 남은 시간 편하게 즐기면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집은 팔고 시내에 30평대 신축 아파트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가게를 하나 알아보라고 하셔서 지금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뭐라던 잘해낼 거예요. 부모님과 우리 아이, 제가 지켜야죠. 이제는 제가 가장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